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사업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부모님 없이 혼자 자란 저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아에다가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고, 덕분에 사업을 하면서 금전적으로는 전혀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 사업은 규모가 커지면서 인력이 늘 부족했고,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묵묵히 박스를 나르고 테이프로 손이 닳도록 포장했습니다. 일하면서 짜증 한 번 내지 않았고 직원들의 평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성실한 모습에 저는 마음이 끌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야근을 하고 야식을 먹으며 같이 웃었고 어느덧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단어가 제 삶에 생긴 것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공부를 놓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는 용돈을 쓰고 다니며 그는 점점 편안한 생활만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쇼핑몰 알바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제는 단순 알바가 아니라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달라며 회사를 같이 키워보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들의 눈이 두려워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실망한 듯 했지만 그래도 제 눈치를 보는지 더 이상 임원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위하듯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백수가 되었고 우리 집으로 짐을 가져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와 함께 살게 된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혼자 지내던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가족이 없는 제게 그는 손을 잡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그의 부모는 매우 살갑게 굴었습니다. 직접 만든 반찬을 보내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마다 저에게 안부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오히려 비싼 선물을 자주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약속한 순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너희 집에 같이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담을 느껴 조심스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족이라 더 가까이서 챙겨주고 싶었다.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냐라며 몇 날 며칠을 서운해했습니다. 저는 결국 제 아파트 옆집에 전세를 얻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그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부모는 제 집을 드나들며 생활비와 물품을 요구했습니다. 가끔은 회사 창고에 와서 물건을 챙겨가고 거래처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며 민폐를 끼쳤습니다. 늘 보내주던 반찬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안부 전화도 끊겼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이 찾아와 재고 부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곧장 창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가족이라고 당당히 말하며 창고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와 그의 부모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트럭까지 끌고 와 많은 양의 재고를 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재고는 그들이 따로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빼돌려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전화해서 따졌지만 돈도 많은 애가 그까짓 걸 가지고 그런다며 타박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갉아먹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호흡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전화로 따진 덕분인지 재고를 빼돌리는 일은 잠잠해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지인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겼다며 말했습니다. 투자만 하면 4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대박 아이템이니 투자를 도와달라 말하더군요. 그러나 그 대박 사업은 조금만 찾아보면 사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크게 화를 내며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투자는 끝내 해주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점점 난폭하게 변해갔습니다. 또한 밤새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전화를 받을 땐 밖으로 나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저에게 돈을 요구했고 그의 부모와 친척까지 수시로 제 사업장과 창고에 드나들어 직원들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가족끼리 왜 그러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난 후 오히려 혼자일 때보다 외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모의 기생은 제 일상과 사업까지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거래처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제일 큰 거래처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일군 터전마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 은행 어플을 슬쩍 보며 그 정도 돈이면 물류센터 하나 더 낼 수 있겠다며 본인과 부모님도 편히 살 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내 앞에서 대놓고 바람피는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기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하는 한 내 삶은 끝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통장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그들과의 인연을 끊어야겠다 다짐했고 제 삶을 갉아먹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한동안을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말한 사업 말이야. 지금은 큰돈이 없지만 3달 뒤에 목돈이 들어와. 그때 갚아줄 테니 일단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어.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진행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는 어차피 제가 전부 갚아줄 거라 생각하고 원래 필요했던 금액보다 더 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봐야 제 손해 금액보다는 덜하지만요. 그 돈이 탐났던 그의 부모는 스스로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조용히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대출금으로 투자를 했고 남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 사업체부터 지키고 그들을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창고 CCTV 영상과 직원들의 증언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트럭에 가득 실린 재고가 빠져나가는 모습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증거는 말보다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옆집 전세까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제 돈으로 복비를 내며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집은 가격을 낮춰 팔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거니 더 큰 집으로 함께 가자. 대신 지금 집과 옆집은 정리하고 가야 하니 당분간은 다른 곳에서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좋아하며 마침 친구와 강원도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만나는 여자와 여행을 가는 거겠죠. 그의 부모는 제가 예약해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옆집 전세를 정리하고 제 짐까지 빼내어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사업장에 찾아올 수 없게 직원들은 단체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둔 것은 빈집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집을 잃은 그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부모는 저에게 심한 욕을 하며 가족을 버린 매정한 사람 취급을 했고 그는 제 사업장을 찾아가 다 망쳐버릴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창고에서 재고 훔쳐간 모습, 트럭으로 싣고 가는 모습까지 CCTV에 다 찍혀 있어. 당연히 직원 증언도 확보했으니 네가 내 사업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나는 경찰부터 부를 거야. 그러자 그와 그의 부모는 태도를 바꿔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를 회유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주소를 알고 있었지만 결국 감이 오지 못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어떻게 알았는지 그가 바뀐 번호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했던 투자는 당연히 사기였고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빚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잘못했으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결국 빚독촉이 이어질 테고 갚을 능력도 없는 그들은 쉽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저한테 없던 가족이라는 이름에 제가 너무 쉽게 휘둘린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베푼 호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용한 그들이 나쁜 거라 생각하니 다시 홀가분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지만 이번에는 자유입니다. 언젠가 진짜 가족과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 오리라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